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동산 DJ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구독자 여러분도 안녕하신가요? 이 말씀이 되게 좀 뭔가 의미가 있죠. 장마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고, 비 피해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장마가 사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예. 피해도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근데 장마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아요? 예, 장마가 예전하고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갑작스럽게 막 쏟아지고, 기온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쵸. 기후변화가 완전히 큰 원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쨌든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 그때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무더위잖아요. 아주 습하고 더운 공기가 훅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올 텐데요. 7말 8초는 또 여름 휴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휴가. 여름 휴가 기간에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소소한 정보를 드리면, 일단 지금 부디도 선글라스를 쓰고 계시는데, 선글라스나 뭐 선캡,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걸로 피부를 보호하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더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막 다녔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여름방학 때 한번 놀러 갔다 오고 나면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다 벗겨지고 그랬어요. 아유, 그게 생각해보면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약간 경각심이 있지만, 그때는 막 그냥 놀고, 꼭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피부가 한 차례씩 벗겨지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숙박시설 예약하실 때, 혹시 그 안에 세탁기 같은 그런 용품이 있는지, 기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땀에 잘 젖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좀 따져보고 예약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맞아요. 냉장고도 있나 봐요. 냉장고 당연히, 네, 당연히 있나요? 냉장고도 냉장고 당연히. 있나 당연히 봐야 되고, 또 렌터카 많이 이용하실 텐데 자동차 보험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자 추가 시에는 휴가 출발 1일 전에는, 하루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점도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언으로 출발해 보죠.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의 혁신가라고 하는 브랜치 리키가 한 말입니다. 브랜치 리키 모르시죠? 몰라요. 유명한 분인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브랜치 리키.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네. 상당히 조금 또 괜찮은 좋은 얘기 같아요. 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 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 행운도 그러니까 계획을 해온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 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우리가 삶을 겉으로 보면은 네. 그냥 그냥 갑자기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그 전부터 어떤 기반, 본인의 기반이 부모들이 금수저. 네. 금수저 흔히 말하면. 요즘 네. 얘기하는.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네.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막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졸부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서 네. 아유, 저 사람 졸부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냥 거저 벌리지 않는다는 걸 저도 이 부동산 하면서 느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준비, 계획뿐만 아니라 노력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인내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늘 계획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를 해주는데요. 운이 알아서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우리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네. 근데 그 3번의 기회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어떤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다 지나간다는 거죠.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운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는 노력과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만 운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움직이는 만큼 운과 기회가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 근데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운도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데는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연달아 또 생겨요. 맞아요.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어떤 그 미신 같은 건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기대하지 않거나 뭐 마음을 소위 비웠는데도 우연히 잘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네. 때 정말 기대 안 했는데 그 예전에는 뭐 전교 50등까지 이렇게 벽보에다 이렇게 막 붙여놨거든요. 1등부터 50등까지.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딱 교문 들어가면 입구에 탁 붙여져 있어. 시험부 전국 모의고사 뭐 그런 네. 것들. 제가 50등 앉아 있거든요. 든 그래서 거예요. 딱 등수에. 50등 네. 마지막에 그냥. 그래서 그게 저는 어디예요? 그게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네. 아쉽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것도 평소에 어느 정도는 하셨으니까 운도 뭐 좀 따랐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운칠 기삼이라는 얘기 하니까 그죠? 네. 운이 살다 보면 전혀 작용하지 운칠 않는다. 기삼. 네,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회가 올 때 이게 기회인지 알아보는 눈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것은 이제 오로지 네.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막연히 감나무 밑에서 감이 이렇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상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세상만 산 모든 일이 뜻대로야. 자, 결혼식 축의금 네. 논란. 네, 결혼식 축의금. 참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보면은 이 결혼식 이제 그 뭐 청첩장이나 이런 것들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를 내야 될까? 얼마를 내야지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축의금의 어떤 이 적정선을 두고 온라인에서 뭐 논란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결혼식에 축의금 5만 원을 낸 회사 동료가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서 4인분 식사하고 갔다는 사연 이것으로 화제가 또 되고 있는데 5만 원 내고 요즘 사실 물가가 올라서 10대가 5만 원짜리도 없잖아요. 거의 5만 원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이나 와서 이게 먹고 간다는 건 참 민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축의금이라는 거는 예전에부터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지인의 기념일이나 이런 것을 축하해주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렇죠. 네, 그런 품앗이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주셨다면 나도 가고. 나중에 가고 뭐 이런. 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은 예전에 축의금을 얼마 받은 거를 갖다가 꼼꼼히 다 적어놨었어요. 요즘도 적어 놓으시죠. 적어놔요, 그죠? 그럼요. 그래야 아니, 인사도 하고 답례도 하고. 네. 그래서 그만큼을 나중에 품앗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좋은 행성인데 근데 이게 물가가 지금은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물가는 뭐 계속 올라왔지만 그랬다 보니까 이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 돈을 그런 것들도 사실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 결혼한다는 게 이제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였다면 지금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 서로 이제 상호 부조의 어떤 문화 이런 걸로 뭐 서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그쵸. 결국은 내도 못 받는다는 거죠. 나중에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은 어떤 상호의 개념으로 보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얼마 정도가 참. 적당한가요? 이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왜냐면 전에 저는 하셨다.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이 대입해서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결혼식 때 하객이 북적북적한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축하해주는 와주는 자리니까.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운 일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쵸. 근데 10명이 와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고맙지만 약간 그렇긴 할 것 같다. 나중에 보고 나서 이거 약간 착각하고 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한 번쯤 해보긴 할 것 같다.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가 마음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착한 건가? 아니 진짜로 약간 뭔가 어디 빼먹으셨나 봐요. 약간 이거 저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예, 이놈이 이거 완전히 얼마나 얄미워. 그냥 한 명이 와가지고 5만 원 내고 만약에 4명이 와서 먹었다면 되게 얄밉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분이 좀 평소에 약간 요새 어려워 그러면 그렇다면 그쵸. 이해해야죠. 그거야 이해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전해야 돼. 그걸 뭐라 그러죠? 오늘? 이름값에 용어가 맞게. 있어요? 이름값에 맞게. 모르겠는데. 그 그런 용어가 것도 생각이 용어가 나요. 있어요? 아.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내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참 이런 게 예전에 정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런 정말 예전에 당연시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보면 보통은 주말에 하잖아요. 사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대체로 좀 먼 거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준다는 것도 상당히 좀 고마운 일이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즘은 이 온라인 그 계좌도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간편하게 돈만 보내고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를 와줬다는 건 상당히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참 애매합니다. 5만 원 내고 4인이 먹은 것도 좀 애매하고. 근데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또 애매합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용? 그냥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기준에는 좀 많이 친하다. 조금 많이 친하다. 그러면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기본 그래도 20? 20. 근데 많이 친한 것보다 조금 덜 친하다. 그럼 10? 저는 비슷하시네. 네네. 저도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요즘 제가 보면은 네. 그런 예식을 해서 사실은 그 음식값이 5만 원 다 이상 막 하더라고요. 뭐 호텔 같은 말할 거 그런 데는 뭐 아예 그렇지만은 그래서 10만 원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거니까 다 기준이 개인적이니까. 다르죠. 그렇죠. 없으면은 사실 내가 없으면 5만 원도 낼 수 있고요. 3만 원도 그럼요. 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결론은 없습니다. 참 애매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는 건 진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 부디의 세상만사였고요. 세미나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는 8월 9일에 진행이 되지만 부동산 특집 세미나입니다. 8월 9일에 진행이 되지만 상시 상담은 언제나 네, 또 해 상담은 주시니까.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8월 초는 어차피 이제 휴가철이고 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기사도 계속 지금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지만 바뀌고 있어서 항상 우리가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요즘 오늘 어저께 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뭐 거의 20%까지 올라왔다. 과거에 정고점 대비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투자를 못한다? 이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는 쌈짓돈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정말 좀 더 많이 불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오시면은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쌈짓돈을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투자 마지막 기회를 잡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집 세미나니까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 투자 상담이나 이런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 이거는 수시로 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도 좀 해주세요. 유튜브 네. 유료 회원 네. 지금 계속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유튜브 유료 회원들은 어떤 재개발 혜택이 재건축, 있나요? 네.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나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그런 네. 좀 알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이제 드릴 거고, 그리고 일에 한해서 어떤 투자 상담, 무료 투자 상담도 제가 일에 한해서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유료 회원을 많이 늘리는 그런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로.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 분들은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정말 재테크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강의도 예, 활발하게 재개발 재건축 해주시는 강의도 거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몰랐던, 그리고 안 알려줬던 얘기들 다 풀어낼 겁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고민을 직접적으로 간편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 전화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번호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구독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신청해 주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구로동에 네. 구로 순양 웰라이빌 2차 아파트를 이제 매수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해도 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구로 순영 웰 라이빌 2차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매수할까 생각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일까요? 네, 이 가격대가 네. 그 서울에서 한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 정도 가격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랑 좀 맞아서요. 네. 자금이랑 가격대가 좀 일단 합리적으로 맞고 이런 점이 좀 네. 작용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어떤 호재나 이런 것도 좀 보셨을까요? 어떠세요? 그런 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지역 여기 제가 네. 문의를 드려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역적으로 이 근처를 잘 아세요, 구독자님? 어떠세요? 아니 제가 이거 잘 아는 곳은 아니고 일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알게 된 곳이에요. 그러시군요. 맞죠.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가격대 위주로 이제 추려보신 것 같고 여기가 좀 지역적으로도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부디랑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네. 이 아파트가 대림역하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역세권이라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5억대라 그랬잖아요. 5억 네. 정도. 네, 5억대. 5억대 아파트로 사실 서울에서 5억대 아파트는 거의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주변에 뭐 이쪽, 강남 아너스빌하고 요 옆 사이로 여기가 이제 이게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네. 여기가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이쪽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반대가 심해가지고 공공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2021년도 이사대책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 놨던 SHLH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은,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아파트의 가치인데 이 아파트는 이 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있냐면은 이게 웰라이빌 2차 아파트가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네, 맞아요. 예, 주상복합. 이게 주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로 한 동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2000년 한 초반 이때 지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실 어떤 특정한 동네, 그러니까 이 조금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사실은 투자의 목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처음에 신축이 됐을 때 주변 뭐 밑에 지하라든지 이런 데 무슨 편의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좀 편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낡아지잖아요. 낡아지게 되면은 오래되면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나중에 뭐를 해요? 재건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건축이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재건축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낡아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초반에 진 아파트, 2003, 4년도에 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꽤 그래도 연식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1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어떤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예전에 2018년도에 한 3억 6,900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최고가는 올해 3월 달에 한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22년 3월이 최고가가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올해 5월 실거래가 4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억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한 3억, 한 투자금은 한 2억 정도, 전세 끼고 사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주변에는 뭐 더블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초중고등이 다 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생활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학교 형성도 돼 있고, 그리고 뭐 문화센터 같은 것도 주변에 있고 해서 괜찮긴 한데, 여기가 이제 대림동이잖아요. 그러면 요 네. 대림역 이쪽 앞쪽이 여기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하죠. 예,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나타운이라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차이나타운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주변의 집값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쭉쭉쭉쭉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가서 보면은 이 대림역 주변에 가서 보면 실제로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가격에 반영이 돼서 가격도 평가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의 목적이라면은 여기는 추후에 무슨 재개발이 주변에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투자의 목적이라면 굳이 싸다는 이유로 여기 한 동짜리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이면은 재개발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재개발 시장으로. 예, 지금 서울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재개발이에요. 그 재개발에서도
그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어떤 중심 지역, 구로동은 사실은 여기가 이 구로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재개발을 하려면? 재개발 2억 정도 지금 여기 투자할 금액 정도면은 재개발의 중심 지역에 이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는 그냥 네. 거주라면은 그냥 거주니까 역세권이고 거주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만약에 투자의 네. 목적이 강하다면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심 지역들, 중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심 네. 지역에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근데 2억 정도면은 충분히 외곽 지역이 아닌 중심 지역에 이 역세권 쪽에 재개발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재개발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재개발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어떤 것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투자를 생각하실 때 네. 금액 생각을 항상 안 그렇죠. 하실 수가 없죠. 예, 항상 금액이 중요하죠, 사실. 왜냐면 그쵸, 그 금액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거니까 금액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맞춰서 당연히 이제 알아보시는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네. 뭔가 미래 가치를 크게 얻으려면 지금은 확실히 재개발 시장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한정적인 금액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여러분의 전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부디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방송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성동구 마장동 마장 세림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실거주 겸 투자로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마장 세림아파트 마장동이고요.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할까? 좀 관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다면 좀 오래된 아파트겠죠. 여기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세림 아파트 사실은 이 마장동에서 이 마장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전에도 제가 참 벌써 좀 시간이 됐네요. 그때도 재건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아파트고 사업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어쨌든 지어지게 되면은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고요. 그래서 아마 올 말에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진척이 된 그런 단지입니다. 바로 옆에는 뭐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주변이 지금 뭐 이쪽 라인이나 이런 쪽들이 다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 라인들 여기가 다 낙후된 지역들이거든요. 이 낙후된 지역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도 꽤 한 8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도 많지만 사업성은 사실은 평균 대지 지분이 낮아서 사업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단지지만 재건축이 되면은
상당히 가치가 커지는 그런 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이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한전부지였어요. 한전부지. 한전부지인데 이게 이제 이전을 하거든요. 이전을 원래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이전을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포를 이전한다고 지금 확정은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전은 안 했는데 여기 아직 매각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한전부지가 이전을 하고 하면 이쪽에 이제 뭔가가 들어오겠죠. 뭔가가 들어오는데 뭐 해서 뭐 이란 이안 삼안 뭐 해가지고 뭐 주상복합을 개발을 하느니 아니면 공원이나 뭐 주차장,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느니 아니면 뭐 문화, 상업, 쇼핑 이런 것들이 들어오느니 하여간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역 자체에 상당히 큰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호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왕십리역은 뭐 여기서 세례 아파트에서 역세권 아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동북선이 왕십리역 쪽에 들어오고 그래서 주변 지역이 어쨌든 다 바뀌어요. 거기서 낡은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바뀌면서 여기에 세립 아파트는 마장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이쪽은 어떤 실거주와 투자의 목적으로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이 여기가 최고가가 21년도에 이제 13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다가 지금 23년도 실거래가 지금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에 호재가 일단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예, 돼 있어서 거주의 목적이 강하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와서 거주 7, 투자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호재는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 강하다. 내가 실거주 안 하고 투자의 목적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쪽 주변 지역이 지금 다 바뀌거든요. 다 바뀌는데 바로 요 건너편에 보면은 여기가 답심리역이 있고요. 용답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용답동이에요. 용답동. 이쪽이 용답동인데 여기가 지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요.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용적률을 500%까지 받는 상당히 사업성이 높은 그런 개발 방식이거든요.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용적률을 거의 배 이상 받으니까 상당히 높은 사업성을 담보하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지금 이쪽 라인은 다 지정이 돼서 뭔가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 있어서 우리가 이익을 크게 내기는 어렵다. 근데 만약에 투자가 전적으로 목적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 용답동, 이 역세권 개발 쪽으로 무조건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어서 구역 지정이 만약에 되면은 가격이 확 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뭐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로 길 건너 용답동, 여기가 성동구에 남아있는 진짜 마지막 개발지라고 노른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를 한다. 거주의 목적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 세례 아파트 들어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이 바뀌는 호재가 좀 많기 때문에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 투자 목적이 좀 더 강하시다면 네. 또 새롭게 둘러보실 곳이 근처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좀 더 보시고 네.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생각 중인데요. 이 아파트 살기에 어떤지요? 오늘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입니다. 근데 살기에 어떤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보통은 부디한테 질문 주실 때 가격이 오를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살기는 아주 좋아요. 살기는 좋습니다. 네. 주변에 뭐 근린공원도 있고요. 이쪽에 근린공원이잖아요. 이 근린공원도 쭉 있고 주변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상현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해서 뭐 지금은 뭐 초품화라고 얘기하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고
숭실대 입구역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실거래가 한 16억이 넘게 거래가 됐던 건데 지금 실거래가 한 12억 9천, 10억 후반대 이렇게 지금 실거래가 되고 호가는 뭐 14억 전후로 돼 있어. 아직도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실거주라면 좀 충분히 이쪽도 쾌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아파트의 특징은 여기 2012년도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게 지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저는 지역주택조합을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 이 상도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해서 성공한 지역이 상도동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한마디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초역세권이다가 이제 세대수도 1500세대가 넘는 상당히 높은 많은 그런 세대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단지예요. 단지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어떤 그 조금 지위가 있는 전문직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교수들이 많이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지역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그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을 끌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기도 좋고 그리고 역세권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집값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른다는 거 아니고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겸 투자라면 충분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도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 상승도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뭐, 무난하게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아파트인 것 같고요. 지주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네. 정말 저는 여태까지 성공한 사례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게 이제 동의율을 95%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95% 동의를 받는다는 게 사실상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우리 재개발을 할 때, 75% 동의를 받는 것도 정말 힘든데, 어렵죠. 네. 이게 95%를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95%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지주택을 뭐 권해라.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좀 힘든 일이 많으면 이런 얘기까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이 네. 상도동이 이상하게 특이하게 이 지역주택 조합들이 성공한 그런 지역이 상도동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또 지역주택 조합이 잘 이렇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곳이 있다. 나 이곳 매수하면 어떨까? 투자 목적으로 어떨까? 이런 점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곳에 대한 또 전망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간단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로 부디가 일주일 동안 거의 고민해서 엄선하고 있습니다. 블루칩이 될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 보죠.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 태양처럼 좀 뜨거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그런 아파트를 이제 고민 끝에 하나씩 선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아파트를 블루칩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그 명일동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명일 3환 아파트입니다. 명일 3환 아파트.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추천해 주실 때 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곳들 지금까지는 그래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긴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명일 사만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가 바로 고동역 초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초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우리가 고동역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금 현재 5호선이잖아요. 네. 여기가 9호선이 들어와요. 9호선. 글자가 잘 안 써지는데 9호선. 예, 그리고 여기 명일 한양 아파트 요 사거리, 여기가 이제 한영 중고등학교 사거리라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이제 9호선이 들어와요. 한영 중고등학교 사거리 9호선. 자,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9호선이 들어오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 명일 사만 아파트가 306세대예요. 두 개 동이고. 네. 그래서 세대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죠. 작죠. 그러네요. 작아요. 근데 92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92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 그래서 상당히 뭐 이렇게 뭐가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 306세대예요. 306세대고, 그리고 92년도에 입주했고 영종률이 어때요? 286%.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영종률이. 네. 그리고 특징은 단일평형입니다. 32평형 단일평형. 그리고 또 용적률이 286%면 재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좀 힘들지 않나요? 못하는 네.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속해 있어요.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예,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는 거.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까지 받아요. 800%. 놀랍죠? 보통 우리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인데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이건 800%예요. 800%. 그러면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거지역이니까 지금은 아파트잖아요. 일반 아파트니까 용적률 286%면 이거는 재건축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용적률이 좋다고 하면은 200이 안 되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다 찾아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상업지역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상업지역이라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주상복합으로 짓겠죠. 이제 짓게 되면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게 좀 반듯반듯해요. 네. 이 도로가 잠깐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죠. 예, 정비가 이렇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안 갖춰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안 넣어도 되고 용적률을 뭐 7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허용해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올해 5월 10일 날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업지역이고 바로 옆에는 또 이마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도 있고 상업지역이고 또 9호선도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요 상업지역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 세워지게 되면은 완전히 거기가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높다는 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지분이 평형대가 여러 평형대면 또 여러 평형대가 있으면서 어떤 이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여기는 단일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한영우여고도 있고 학군도 괜찮고요. 그리고 방금 그쪽 주변이 전부 학원가들이에요. 밑에 네. 그 명일 사만 아파트 밑쪽이 전부 다 학원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여기는 투자를 해도 투자이익이 충분히 날 것이다라고 보여져. 이게 32평이 그 최고가가 2021년도 10월 달에 14억 5천까지 갔었거든요. 14억 5천. 근데 지금 지난달 23년 6월에 11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재건호가는 뭐 11억 6,500
14억 사이에 지금 층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요, 여기는 다른 주변에, 그리고 명일동은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명일동에 고덕주공 9단지 이런 그 아파트 단지들,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 이런 단지들, 주변의 단지들이요 전부 다 재건축 추진해요. 거기가 고덕동이 낡은 아파트들이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새 아파트로. 이 명일동도 다 지금 낡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명일동의 가치가 커질 거다. 여기 있네요. 한영 명일 해가지고 학원가가 102개나 된대요. 그리고 한영외고 해서 주변에 환경도 괜찮고요. 학교와 학원이 많네요. 네, 9호선도 예정돼 있고 28년도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9호선이. 주변은 다 자원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차피 바뀔 겁니다. 명일동은.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 명일 3한 아파트는 일단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용적률이 높은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훨씬 커서 한번 저희가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용적률이 286%이지만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게 여기 완전 포인트네요. 지금은 아파트지만 이제 다시 철거를 하고 짓게 되면 이제 주상복합으로 짓겠죠. 상업지역이니까.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쪽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충분하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명일동 명일 3한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보면은 2018년도에 한 7억 9천 그리고 최고가는 21년도에 14억 5천 정도였고요. 최근에는 11억이니까 약간 그 어디 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7억 그렇죠. 9천과 14억 5천의 사이 정도 최근의 가격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약간 사업 속도가 빠르다? 네. 사업 속도가 당연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항상 재건축할 때 문제가 됐던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라든지 실거주 요건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기존 도로망이 이제 이런 어떤 도시 구조를 활용하기에 상당히 양호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로주택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했을 때 일반 그냥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와 어떤 불리한 점이나 이런 건 없이 다 똑같은가요? 똑같죠. 어쨌든 오히려 아까 말씀해주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대상이 아니고 2년 실거주도 의무가 아니고 그렇죠. 이런 좀 장점들을 그런 장점으로 어쨌든 빨리 좀 해라, 빨리 지어라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보면은 근처에 공원 같은 것들도 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지금은 5호선이 있지만 9호선이 들어가면은 더블 역세권이 조금 더 장점이 됩니까? 9호선이 이제 강남 쪽으로 통과를 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조금 더 장점이 장점이죠. 되나요?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더블 역세권이 되니까 커다란 장점으로 자리 잡겠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호선마다의 조금 더 뭐랄까 선호도, 가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9호선은 9호선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노선이잖아요. 우리가 9호선 골든 노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의도, 강남 이렇게 주요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선 중에 제일 중요한 노선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호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강남 들어가는 노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노선도 이 강남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일단 역세권이면 일단은 좀 가치적으로 높지만 그 중에서도 호선의 가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강동구 명일동의 명일 3원 아파트, 블루칩 아파트로 찾아봤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찾아봐 주세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이제 8월 휴가철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하루 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물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에 항상 건강한 그런 몸으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은 더불어서 안전도 꼭 챙기는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돈 되는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